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 언제나 논리보다 직관을 먼저 꺼내들었다. 직관적인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고 이성적인 마음은 충실한 하인이다. 그들에게 이성은 하인이었고 직관이 주인이었다. 한 심리학자가 수십 년에 걸쳐 인간의 직관을 추적했다. I have worked with large companies and interviewed the CEOs and the top decision makers. And when you ask them, in what proportion of the cases is the final decision an important professional decision, a gut decision? Then depending on the company, the answer is roughly in about 50%. 게르트 기거렌처,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역임한 그는 30년 넘게 인간의 직관을 연구해왔다. 그리고 끝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직감은 수만 번의 경험이 무의식 속에 압축된 고도의 연산, 즉 무의식적 지능의 결과다. 우리가 평소 느껴온 그 이유 모를 감각은 정말 논리가 닿지 못하는 곳을 꿰뚫는 지능의 정점이었을까? 오늘은 당신의 느낌이 왜 그토록 정확했는지,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이라고 부르는 직관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무의식적 지능. 야구 시합 중 공이 날아올 때 외야수는 포물선의 궤적을 계산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몸이 본능적으로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외야수의 움직임을 연구한 결과 공을 보면서 자신의 시야 안에서 공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몸을 움직인다고 한다. 포물선 전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각도 하나에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만 번의 경험이 몸에 새겨진 결과다. 하지만 이는 프로 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의 뇌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그 판단을 점점 무의식적으로 넘기게 된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판단하며 해오던 것들이 경험이 축적되면 생각 없이도 점차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무의식이 충분히 단련되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튀어나온다. 이것이 육감이라고도 불리는 직감의 실체다. 수면 위로 드러난 의식은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수면 아래 무의식이 차지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을 빙산에 비유했다. 실제로 의식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초당 약 40비트다. 반면 무의식이 처리하는 정보는 초당 약 1100만 비트에 달한다. 우리가 의식으로 경험하는 세계는 실제로 처리되는 정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직감이란 그 무의식이 오랫동안 쌓인 경험과 결합했을 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찰나의 신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직감과 직관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층위에 존재한다. 직감은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번뜩임으로 감정적 요소가 포함된다. 반면 직관은 그 직감이 수많은 경험을 거쳐 정제된 논리적 판단으로 장기적 시각까지 담고 있다. 마치 날 것의 원석이 오랜 시간 다듬어져 보석이 되는 것처럼 수만 번의 실패와 수정이 무의식 깊이 새겨진 후에야 비로소 직관이 된다. 직감이 찰나의 반짝임이라면 직관은 그것이 벼려진 지혜인 것이다. 무의식은 우리가 겪은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들이 쌓여 어느 날 확신의 형태로 떠오르는 것이 직관, 즉 무의식적 지능인 것이다. 미래에서 온 신호.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는 어느 날 밤 꿈에서 아름다운 선율 하나를 들었다. 너무나도 선명했던 탓에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또렷하게 기억했다. 어디선가 들었던 곡이라 생각한 그는 한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멜로디를 들려주며 아는 노래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제서야 이 선율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곡을 발표하게 된다. 그 곡이 비틀즈의 명곡인 예스터데이다. 그 곡은 내게 찾아온 선물이었다. 나는 그걸 꿈에서 받았고 깨어나 현실로 옮겼을 뿐이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뒤 해석된 관점은 달랐다. 그의 뇌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음악적 경험을 수면 중에도 쉬지 않고 처리했고 그 연산의 결과가 꿈이라는 형태를 빌려 의식 위로 터져나왔다는 것이다. 그가 이 순간을 초월적인 무언가로 느꼈듯 직감은 때때로 미래에서 온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직감이 실제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이 이미 완성시킨 결과가 의식이 인식하기 전 먼저 도착하는 것이다. 마치 검색어를 다 입력하기도 전에 자동완성이 먼저 답을 내미는 것처럼 무의식은 우리가 이유를 찾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다. 뇌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는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결과를 직감의 형태로 내보낸다. 그래서 직감이 강한 사람은 남들보다 먼저 현상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모차르트가 악보를 수정없이 써 내려간 것도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안에 이미 조각이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들이 신에게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들의 뇌가 수만 시간의 경험을 압축하여 완성된 결과물을 직관의 형태로 출력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경험을 쌓는다고 해서 누구나 이런 직관에 도달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을 보내도 사람마다 직관적 통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직관의 조건. 같은 날 입사한 두 사람이 있었다. 같은 회사와 부서,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20년 후 한 사람은 만년 과장으로 남았고 한 사람은 임원이 되었다.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특이하게도 평생 인간의 직관 때문에 얼마나 자주 틀리는지를 연구했다. 반면에 40년 이상 인지과학 분야를 연구한 심리학자 게리 클라인은 위기의 순간 인간이 어떻게 정확한 직감적 판단을 내리는지를 연구했다. 두 사람은 수십 년간 직관은 위험하다는 쪽과 직관은 강력하다는 쪽에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던 2004년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 위에 앉았다. 6년에 걸친 공동 연구 끝에 두 사람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직관이 정확해지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반복 가능한 환경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이다. 직관은 관역이 보이는 사격장에서 완성된다. 총을 쏘자마자 탄착군이 어디에 형성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0점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사수의 감각은 지능이 된다. 하지만 어두운 밤 보이지 않는 관역을 향해 수만 발을 쏜다 한들 내가 어디를 맞췄는지 알 수 없다면 그 경험은 그저 팔에 근육통만 남길 뿐이다. 다시 말해 피드백이 없는 경험의 반복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선 입사 동기 또한 마찬가지다. 임원이 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개선했다. 또한 틀린 것이 자신의 판단 때문이었는지 외부 상황 때문이었는지를 구분하려 했다. 만년 과장으로 남은 사람은 틀릴 때마다 이유를 밖에서만 찾았다. 환경을 탓했고 동료를 탓하기 바빴다. 같은 20년이었지만 무의식에 축적된 깊이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를 더해주는 세 번째 조건이 있다. 카너먼은 이것을 연합적 활성화라고 불렀다. 단서를 포착하는 순간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능력이다. 이것이 없으면 반복도, 피드백도 무의식에 제대로 새겨지지 않는다. 경험이 파편으로 쌓일 뿐 하나의 직관으로 압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유독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환경에 있어도 더 빨리 패턴을 읽고 같은 실패 앞에서도 더 정확하게 오류를 포착하는 것이다. 그들의 직관이 날카로운 것은 과연 우연일까? 슈퍼 예측가.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전문가들이 자신 있게 내놓은 예측은 사실 다트를 던지는 원숭이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심리학자 필립 테틀록은 20년에 걸쳐 경제와 정치,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 적중률을 추적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식이 쌓일수록, 확신이 강해질수록 예측은 오히려 더 빗나가고 있던 것이다. 자신이 쌓은 논리의 성벽에 갇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유독 압도적인 성과를 낸 소수의 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완성된 버전을 내놓지 않는다. 끊임없이 분석하고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과 같다. 그는 이들을 슈퍼 예측가라고 불렀다. 이들의 적중률은 기밀 정보를 다루는 국가 정보 분석가까지 뛰어넘을 정도였다.
그 차이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였다. 슈퍼 예측가들의 공통점은 멈추지 않는 업데이트였다. 고집스럽게 자신의 논리를 고수하는 전문가들과 달리 이들은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때마다 기존의 판단을 즉각적으로 수정했다. 이것이 고지능자의 직감이 작동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 그들의 직감이 날카로운 이유는 단번에 본질을 꿰뚫는 초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직감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기 때문이다. 직감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맞아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편향의 오류를 보여준 전문가 집단처럼 직감이 반복적으로 맞아온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이전에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직감은 논리를 따르지 않을 때가 많다. 그렇기에 편향이 개입하면 더 무서운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남들보다 먼저 현상의 본질을 알아차리지만 그것을 성급하게 단정짓지 않는다. 확정하는 순간 유연함이 사라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지능자들의 직감은 강력하지만 굳이 누군가에게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때로는 증명의 과정 자체가 지능의 손실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감각. 이 감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경험이 있다. 먼저 알아졌지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본인에게는 알아지는 감각을 남들에게 이해시키려 설명하는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어 온 이 불편함은 자라오면서 틀림으로 오해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틀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틀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이 두려워한다. 결국 더 납득시키기 쉬운 선택, 더 방어하기 쉬운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기거렌처가 인터뷰한 CEO들이 중요한 결정의 절반을 직감으로 내리면서도 결국 수백 페이지의 컨설팅 보고서로 그 흔적을 지우는 이유도 이와 같다. 직감으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무책임한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자전거를 타는 법을 물리 공식으로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현재의 물리학으로도 미완성이다. 자이로 효과와 프리세션 효과 등 역학적 원리는 존재하지만 타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균형 조절을 수식으로 완전히 기술하지 못하는 것이다. 직감이나 직관으로 불리는 감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뇌과학은 직관을 더 이상 초자연적 현상이나 신비로운 감각으로 보지 않는다. 뇌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패턴을 인식하고 결론을 먼저 내리는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근거 없는 감각이라고 불러온 것이 실제로는 뇌가 수행한 무의식적 연산의 결과라고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성을 주인 자리에 앉혀두고 살아왔다. 하지만 증명되지 않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단지 그 감각이 언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엔 너무 크고 입체적일 뿐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생각이 직관에 묻다와 슈퍼 예측,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보았는가, 그리고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우리가 흔히 육감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의는 오감이 한꺼번에 작동해서 사태의 진상을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정신작용이다. 2019년 사이언스지에서는 육감이 뇌의 전두대상 피질에서 나올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대의 뇌과학은 우리가 신비롭다고 여겨온 이 감각을 조금씩 설명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오고 있다. 다만 이 감각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더 정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단계다. 직관을 믿는다는 것과 그것이 항상 옳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다. 직감이 예리할수록 지능이 높다거나 고지능자의 직감이 더 정확하게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경향일 뿐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 법칙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감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귀 기울여 볼지는 여전히 각자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